안녕하세요. 40대 전성기입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제2과목 투자 권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직무윤리는 열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읽고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를 이해하면 내용이 쉽게 습득되는 구간입니다. 여러 번 읽는 게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한번 여러 번 읽어보고 숙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직무윤리 위반으로 인한 위험비용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직무윤리가 공공재 내지 무형의 자본, 신용 역할을 하고요. 비윤리적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해상충 가능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게 모두 다 지문이고요. 투자성을 내포한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상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문제로 나와도 대부분 다 좀 상식적인 말들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다 마지막 건데, 비대면 거래에 의한 거래 방식의 특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반대로 오답 지문을 만들어냅니다. 대면 거래의 특성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 얼핏 이렇게 보면은 조금 맞는 문장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대면 거래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은 금융투자 전문 인력,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그러니까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범위는 위임, 고용,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이 되고요. 잠재적 고객에 대하여도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답 지문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무 계약 관계가 없는 잠재적 고객에까지 직무윤리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답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거. 세 번째, 이해상충 방지.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금지.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무. 소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익도 포함. 그리고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 시부터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여러 번 들으세요. 자, 계속 갈게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함.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해야 함. 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됨. 그리고 정보 교류 차단, 차이니즈월 구축 의무가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보 교류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교류 차단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발행했거나 관련된 대상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의 공표 제공 금지. 그리고 자기거래 금지. 이런 말도 있어요. 전문가 책임은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책임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이고요. 전문가 책임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요거는 이제 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익의 우선 순위가 있어요. 무조건 고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사 및 주주, 임직원 이런 순위입니다. 근데 또 주의할 게 또 하나 있는데 기존 고객의 이익은 신규 고객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틀려요. 고객끼리의 이익은 평등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문제들, 지문 거의 한 번에 좀 모아놨는데 쭉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문제를 봤을 때 되게 익숙하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 강행법규고요. 당사자의 의사 상관없이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행위 준칙이 되고요. 법률관계 해석 시 해석 지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규의 형식적 적용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와 오류를 시정하고요. 계약이나 법규의 흠결 또는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합니다. 그리고 자, 많이 나오는 이제 문장이에요. 권리의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권리 남용이 되어 법률 효과를 불인정하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 측에 반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아까 강행법규라고 했죠. 신의 측 위반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면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 측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5번째. 단계별 금융소비자 보호. 자, 상품 판매 단계와 상품 판매 이후 단계가 있는데 이게 섞어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한쪽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그 문제 푸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사실 읽어보면 답이 좀 보이기도 해요. 자, 상품 판매 단계는 신의 측 준수, 고객 알기 제도,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요게 상품 판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금융소비자 보호고요. 상품 판매 이후 단계에서는 보고, 기록 의무, 비밀 유지, 차별 금지, 해피콜 서비스, 미스터리 쇼핑, 불완전 판매 배상 제도, 판매 수수료 반환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하고 차별 금지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보고는 처리 사실만 통보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고객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라는 것은 동일한 취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 제공이 허용이 된다는 의미예요. 자, 6번째.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거는 각각 한 가지씩만 그냥 알고 넘어갈게요.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고객 알기 제도, 요게 아마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KYC, Know Your Customer Rule.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의 취지는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높은 파생 상품 등에 대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예를 들면 이제 적정성은 파생 상품, 적합성은 고객 알기 제도라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적합성의 원칙을 설명하는데 파생 상품 이야기가 나오면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적합성, 고객 알기 제도, 적정성, 파생 상품, 요 정도 한 가지씩만 좀 알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은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 조건, 계약의 해제, 해지 등. 대상은 일반 투자자만 적용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전문 투자자가 언급이 되면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설명 의무는 전문 투자자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정도는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확인.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책임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추정액을 구하는 시기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취득 시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처분 시 회수한 금전 총액, 그게 손해추정액이 되죠. 8번째. 적정한 표시 의무. 표시 방법은 일단 제한이 없고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투자 성과 보장 등의 표현 금지. 원칙은 사전 사후 불문하고 투자자 손실 전부 또는 일부 보전, 투자자에 대한 이익 보장 약속은 금지가 됩니다. 그 권유에 의한 위탁이 없어도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를 해요. 자, 손실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예외성이 있으니까 회사의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행위, 이것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고요. 분쟁 조정 또는 화해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손실보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9번째. 불초청 금지. 원칙은 투자 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는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금지가 되고요. 이제 예외가 문제에 많이 나오겠죠. 증권과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는 요청이 없어도 허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 권유에서 불초청 금지 외에 그 재권유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재권유라는 거는 그 투자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권유의 그 예외가 또 나오는데 1개월 지난 후에 다시 권유를 하는 거하고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권유를 하는 것은 그 재권유 금지의 그 예외가 됩니다.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째, 본인에 대한 윤리. 이거는 그냥 머리 글자가 아니라 이제 제목 정도를 외워두시면 그냥 요거를 보고 그냥 그 지문을 읽었을 때 되게 이제 어색하지 않게 정도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뻔한 내용들인데 어색하지 않게 조금 이제 용어를 익숙하게 해놓는다는 거. 본인에 대한 윤리, 법규 준수, 자기 혁신, 품위 유지,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본인에 대한 윤리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회사에 대한 윤리라든지 뭐 사회에 대한 윤리 같은 거를 섞어서 넣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사회적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본인에 대한 윤리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11번째, 회사에 대한 윤리. 상호 존중, 고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경영진의 책임, 정보 보호, 위반 행위 보고, 대외 활동,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이렇게 있는데 경영진의 책임에서 업무 담당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사용자 책임, 그 자본시작법상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는 고용기간 종료 후에도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는 거. 예를 들면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선관주의 의무가 뭐 즉시 종료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그 읽어보면 이상하지만 그 오답 지문 몇 가지 체크를 해보면 업무 담당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경영진은 윤리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 틀린 문장이죠. 읽어봐도 이상해요. 그냥 타인에게 업무 담당자가 손해를 끼쳤는데 경영진은 윤리적 책임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대화방 참여는 프라이버시, 그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틀린 거죠. 예. 밑에도 내용이 나올 거예요. 12번째, 비밀정보의 관리 원칙. 미공개 정보는 그냥 아무 관계없이 기록 형태나 뭐 유무 관계없이 그냥 비밀정보예요. 미공개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는 거고, 정보 교류 차단 원칙. 일체의 비밀 정보는 차단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안 장치를 구축하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의한 제공 원칙인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데 준법 감시인, 저 사람을 막 이상한 다른 뭐 직책이나 뭐 다른 직급 뭐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준법 감시인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13번째, 대외 활동 시 준수사항. 아까 나왔죠. 그 사회대화방 참여. 공중포럼으로 간주해서 언론기관 접촉 시와 같이 규제를 합니다. 대외 활동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활동 장소 및 대상 인원 등은 그 사전 승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째, 사회에 대한 윤리. 시장 질서 존중,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장 질서 존중 안에서 이 문장이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ETF 유동성 지원 업무, 파생상품 해지 업무 등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매의 경우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적성이 없으면 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지,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15번째, 내부 통제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빈칸 넣기처럼 정의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의를 꼭 알아두시고 임직원의 선관 의무, 고객우선의 원칙,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사전적, 상시적으로 감독, 그 다음에 제정, 개정 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함. 뭐 저 이사회를 뭐 따르게 바꿀 수 있겠죠. 협회는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을 작성하여 사용 권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반 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내부 통제 기준 위반자에 해당. 과실로는 아니에요. 이게 지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부 통제 기준 위반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뭐 다른 사람이 뭐 저지른 걸 보고도 뭐 은닉했다, 감췄다, 뭐 이런 지문들이 쭉 나오다가 다른 사람이 뭐 그 내부 통제 기준 위반을 했는데 그거를 뭐 과실로 자기가 뭐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게 나오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고의, 과실로는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이 위반 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그게 위반이고, 과실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그 위반은 아닙니다. 네. 16번째, 준법 감시제도. 준법 감시인 선임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 집행 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며 내부 통제 업무를 수행함. 준법 감시인은 준법 감시 업무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위임 가능하다, 뭐 위임이 안 된다, 뭐 독립적이라 위임이 안 된다, 이런 내용 나오면 틀린 거죠. 대신 범위와 한계는 구분이 있습니다. 준법 감시인은 영업점에 준법 감시 업무를 위한 영업 관리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영업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1년 이상.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준법 감시인은 준법 감시 프로그램의 점검 결과 및 개선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통제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저게 만약에 빈칸으로 나오면 무조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내부 통제 보고서 대표이사. 물론 이제 객관식이라 고르게 나오는데 이 문장들을 그 자주 읽어서,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어가지고 좀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짧게 좀 빨리 끝났는데, 직무윤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좀 이게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이제 지문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이해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 내용이 쉽게 습득이 돼요. 그래서 좀 틀린 거, 어색한 거 바로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여기는 여러 번 읽기만 해도 그냥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한두 번 읽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 그냥 다 제껴놓고 조금 어색하다 싶은 것들 고르면 거의 정답이 나옵니다. 네, 제3장 직무윤리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